새 인물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오늘 후보자로서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검찰 쪽도 난제가 많지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의 오선 현역 의원입니다. 집권당 대표도 했고요. 대구의 세탁소집 딸로 유명하지요. 오늘 출근길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첫 일성을 날렸습니다. 기자들 궁금한 것은 항상 그런 거죠. 윤석열 총장 어떻게 할 거냐, 검경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질문들인데 윤석열 총장한테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번에 조국 장관한테는 전화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별로 전화했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고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관이 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법학과 교수 출신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정치인 사뭇 다를 것 같은데 한번 패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사부터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합니다. 개혁안은 지난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온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 세워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겁니다. 제가 지명받은 이후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저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 분야의 국정 공백을 시급히 메우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법조인, 판사 출신으로서 국회의원 등을 하면서 강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도 더 센 분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공적인 그러한 문제를 중시하고 또 당신이 한번 결정하면은 아주 고집스럽게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추진하는 그런 강성 이미지도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조국보다 더 센 분이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 평가하는데 노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조국 장관과 어떤 점이 가장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일단 사법시험을 통과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잘 뭐 아시겠지만은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실 수 있는데 사법시험이 예전에 갖는 느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르는데요. 예. 예전에 특히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13기, 14기 이 타임에 지금 됐어요. 그때는 여자가 거의 되던 타임이 아니거든요. 한양대 나온 여자고. 예. 사법시험을 붙은 사람들은 자기네끼리의 자긍심이 엄청나게 높은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에게 내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한 무언가를 듣고 배우고 따라야 한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겉으로는 말들을 잘 못하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배 기수입니다. 그냥 기수가 아니고요. 9기수나 높아요. 예. 그리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오선 의원입니다. 이분은요 실질적으로
이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더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에피소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보기에 무언가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야. 결혼 문제, 연애 문제, 그 이후의 행동 문제가 사실은 가장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가요. 저 같은 사람도 추미애 당시에 의원이었는데 의원은 이렇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계속 느껴왔었었는데 이런 라인이 항상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요. 그런 데다가 추미애 후보자는 강금실 전 장관하고 항상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강금실 전 장관은 강효리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이효리 씨처럼 이렇게 여성스러운 걸로. 노무현 정부 때 사실은 둘 다 역할은 비슷합니다. 주어진 역할은. 둘 다 검찰 개혁을 했어야 됐고 특히 강금실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송 총장이었는데 중수부를 없애는 게 가장 그분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와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을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요. 이 추미애가 추효리가 아니라 추다르크라고 하는 것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전화를 한 것부터 시작해서 특히 추미애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추미애 후보가 상관없다. 개인적인 건 의미 없다. 난 그건 잘 모른다. 되게 쿨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들이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보도에 나온 게 있어요. 검찰에서 개혁안 관련해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뭔가가 좀 나와 있어요. 이런 일련의 행동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저는 지금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 물론 인사청문회를 뭐 통과 안 시켜주고 싶겠지만은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상관없이 법무장관한테 갈 수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인사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추미애 장관이 가지고 있는 법무장관으로서의 칼 휘두르는 거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게 상당히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 검찰 내부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요. 그 분위기는요 밑에보다는 중간 윗기수들부터 네. 30기 그 대부터는 무조건 있는 거죠. 그런 쪽에서 들여다볼 만하죠. 사법시험 합격한 정혁진 변호사도 같은 생각입니까? 비슷하면서 좀 틀려요. 예. 저는 그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달라요. 실무가와 학자.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실무와 학자. 네네. 조국 예. 교수는 서울대 법대 교수였어요. 검사장부터 검찰총장부터 해가지고 밑에 있는 검사들까지 웬만하면 다 제자들이고 사실 서울대 법대 교수가 형법 교수잖아요. 더군다나 검사들 부르면 달려오지 않을 검사들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출신으로서 형법 교수 출신으로서 검찰을 너무 나이브하게 봤다. 우습게 봤다. 하지만은 추미애 장관 후보자는 지금 판사 출신이고 실무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노영희 변호사와 좀 다른 시각이고요. 예. 비슷한 시각은 일단은 그래도 이제 판사 출신이 왔으니까 검사 출신이 온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교수 출신이 온 것보다는 그 검찰 내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덜할 것이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차이고요. 예. 두 번째 차이는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5선을 갖다 하는 동안에 검증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것이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러난 게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는 나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60년생이고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58년생이에요. 그래서 연수원 기수차이는 더 많이 나지만 나이로 봐도 한 2년 정도 더 연상이기 때문에 그 연배가 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윤 총장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학교로도 그렇고 나이로도 그렇고 한참 후배거든요. 일단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타이틀이 많아요. 예. 어떤 타이틀이 많냐면 최초 타이틀이 많아요. 예컨대 사상 최초로 여성 그 지역구 5선을 갖다가 했고 서울에서 그 서울시에서 여성 의원을 한 최초의 사람이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당 대표를
최초로 한 여성 그 의원이거든요. 여성 그 대표인데 제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찾아봤더니 국가의전 서열이 여당 대표가 6위예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한참 뒤 20위예요. 그래서 아까 국회의장 했던 그 심재철 의원이 그 원내대표 한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6위에서 20위다. 6위에서 20위로 떨어졌는데 군요. 이것이 검찰 개혁을 위한 소명인지 아니면 예. 본인의 더 큰 꿈을 위한 야망인지 둘 다인지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다 생각합니다. 자, 말씀하신 동안에 두 분이 한 말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노영희 변호사 어떤 말씀? 그 검사를 다 자기 후배를 키워낸 제자를 키워낸 조국 교수가 있기 때문에 부르면 뭐 언제든지 올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검사들은 다 달라지더라고요. 가면 달라져요. 예. 검사들은 몇 년만 지나면은요 정말 성격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다 변해서 내 제자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겐 존댓말을 써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강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요 어느 정도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아까 당대표는 서열 6위고 예. 그다음에 법무장관은 20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무부 장관은요. 여기서 성공하기만 하면은 대선으로 곧바로 올라간다. 이게 큰 계산에 깔려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김범준 교수 어떤 말씀? 그 추미애 의원이랑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두 분이 비교하는 건 이건 뭐 아주 조국 장관이랑 예. 비교하는 부분은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 넘어가고 저는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이 좀 있다 봅니다. 그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지금 장관 후보자한테 전화를 했을 때 왜 기대 반 우려 반이냐면 지금 그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에서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직접 수사를 했고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근데 국정원 지금 댓글 전화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죠? 지금 그겁니다. 지금 지금 뭐 말씀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다는 뭐 반론인 줄 알았는데 전화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전화 관련된 내용 그때 나올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예. 그러면 말을 들어볼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는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그런 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뭐 단순한 인사였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 자체는 아마도 국민들께서는 사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인 것이지 더 이상 개인 간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간에 존중하고 또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자 전화 이제 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시에 국정원 1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오세훈 국정원장 사건 예. 관련해서 1심 무죄가 났을 때 정치는 과정이고 선거는 결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면 선거에 개입한 거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난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 당시에 추미애 씨가. 그런데 이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수사를 했고 그 뒤에 나중에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죠. 오세훈 장관이 징역 3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아주 의미 있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조국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을 때 많은 분들이 40%, 49% 가까이가 찬성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추미애 장관이 장관 되는 것에 대해서 53% 넘는 시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보다도 훨씬 더 장관에 적합하다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여론조사 결과 중에 하나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추미애가 장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는데 오직 PK 지역에서만 추미애 후보자가 장관 되는 데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지난 지방선거 때 여당 대표를 했습니다. 여당 대표를 했고 PK 지역에서 사천, 울산을 포함해서 사천, 양산, 창원 할 것 없이 아주 관건 선거 정치 공작에
그림자가 암울해 보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거들이 PK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자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래서 추미애 지금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직접 수사에 지금 요 수사 선거 부정, 선거 개입 관련된 수사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PK 지역에서는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의 요지가 뭐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요 지금 선거 개입 관련해서 수사를 하려면 본인이 적어도 당적에 좀 이탈해야 되지 않느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으려면 지금 당적을 버리고 선거 수사와 관련해서만큼은 당적을 버리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PK 지역에서 지금 장관 후보로 나온 데 대해서 지금 부정행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전화 하는 얘기하겠다고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또 안테나를 세우고 있었는데 또 다른 데로 또 갖고 아니, 좀 약간 해명을 좀 해야 될 거 있는데 해 주십시오. 좀 해도 될까요? 예.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묘한 게 있어서 좀 여기 그대로 나가는 것보다 문제적인 해야 될 것 같아서요. 18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사천 이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에 이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푹 이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건 좀 오해를 유발한다. 그 이제 팩트가 확인된 다음 이야기해야 된다. 이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팩트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건 말씀을 드리고요. 의견과 팩트는 구분해야 된다. 일단 관건선관위가 하명수사 이후에 있으면 그때 토론을 하고요. 이제 지금 이야기 소문들 자체가 마치 개인 의견하고는 좀 구분돼서 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당시에 PK 지역에서 사천시장 선거, 창원시장 선거, 양산시장 할 것 없이 전부 공천 받는 날 다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이 미쳐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PK 지역에서는 상당수 많은 후보자가 알겠습니다. 출마 자체를 그러니까 포기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김범준 교수 말씀은 그거죠. 지금 이제 선거 관련 소송도 있고 또 지금 하명수사 이런 논란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보다 더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게 할 거면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버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않겠냐. 그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또 주장을 하는 야당 의원들도 있더라고요. 박종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미애 장관 내정자의 앞길에 과연 탄탄대로만 있을 것이냐. 예. 이제 청문회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의원들이 청문회를 굉장히 가혹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과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한 김기현 울산시장과 이 경남 지역에 있었던 단체장들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실에서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수사에 과연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다면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초로 예정된 이제 검찰 인사를 어떻게 해서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힘을 뺄 것이냐. 근데 지금 대부분의 고검장들의 인사들이 지금 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대개 한 1년이 있어야 인사를 하는데 내년 1월 달에 무리하게 이제 바꿀 경우에 검찰 내 동요나 반발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검찰 조직을 이제 대해부를 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검찰 개혁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와의 관계를 과연 국회에서 어떻게 이제 견인해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추미애 장관 내정자 앞에 있는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걸 보니까 정말 앞길이 만만치 않겠다 싶네요. 예, 정진남 교수. 예, 저는 개인적 인연이 좀 있어요. 추미애 의원님의 원칙과 강단을 좀 확인했다 그럴까. 그게 이제 좀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2002년 노무현 대선 후보 시절에 소위 당에서 선대위조차 구성하고 있지 못할 때 그때면 선대위를 대신하는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른바 희망돼지 저금통을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좀 새로운 어떤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돼지 엄마라는 애칭이 있었어요. 돼지 저금통을 만든 엄마다 그래가지고 돼지 아빠는 그 당시에 정동영 의원, 돼지 엄마는 추미애 의원. 그래서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어떤 당선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뛰던 그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잠깐 떠올랐고요. 저는 앞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조국 장관과의 또 비교도 여러 가지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검찰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은 인턴 수준이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의원님은 기본적으로 5선의 경력과
그다음에 또 판사 출신의 경험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나는 검찰 개혁의 메스를 가는 데 있어서는 전문의의 수준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그동안 어떤 그 집권 여당 대표를 치르면서 가져진 어떤 정치력 이런 것까지 다 포괄돼 있는 거죠. 예. 앞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더라도요. 조국 장관은 저녁에 어떻게 보면 써서 가지고 온 이순신 장군의 일화인 서해 맹산을 얘기하면서 다소 추상적인 접근입니다. 그에 반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좀 여유가 느껴지지 여유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이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오늘 전화 걸었습니다만 축하 전해줬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함부로 러브콜도 보내지 않는 추미애 어떤 장관 내정자의 그 스타일이 저는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만 그 더 높은 정치적 꿈은 당분간 잊어버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성하는데 어떤 최고의 적임자였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봅니다. 예. 적극적으로. 박정희 의원은 뭐 아니 정기남 교수께서 그 개인적인 인연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16대 국회 때 인연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 추미애 의원하고 같이 예. 의정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그 의원 빼내가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꼬주기? 의원 꺼주기 예. 또 뭐 해서 3명을 예. 자민련에 빌려주고 보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부정 선거에 대한 막 한나라당의 막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이럴 때서 이제 행자위가 이제 선거 소관 경찰과 선관위 그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이제 했는데 굉장히 그 추미애 장관 내정자는 논리적이면서도 억지를 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예. 걔들이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임위 끝나고 나와서 뭐 밥 먹었니 학원 갔니 하고 이제 다정하게 챙기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히 강도를적인 방곤 양면을 보면서 예. 또 이제 저는 이제 청문회 국면에서 과연 이제 5선을 지낸 이 공직자 출신인데 뭐 나올 게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청문회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의외의 변수가 또 돌출할 수 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 발탁한 사람이라서 아주 애정이 각별했지요. 오기영 변호사 오늘 그러고 보니까 사법시험 합격한 분들이 3분이나 계시네.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장관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축하 전화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해야 특별한 되나요? 해야 되는 것이 뭐 의무는 아니지만 예. 그냥 인간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하기는 별 특별한 게 없다. 네. 그리고 추미애 그 지정자 내정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뭐 이렇게 하는 것에 큰 의미 부여하지 않겠다. 예. 그렇게 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서 마치 무슨 다른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거냐, 그 메시지가 뭐라고 해석하냐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질문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별 메시지 중요하지 않다. 네. 지금은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다. 먼저 일성을 이야기를 했고 검찰 개혁에 관한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느냐를 검증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저도 개인적 일화가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당대표 제가 특보가 됐습니다. 특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추미애 대표 일하실 때 같이 좀 일한 적이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나 조직을 이끄는 것에 대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 지금 현재 강금실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 그분들이 이제 공조직과 집단적으로 일해본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적어도 좀 당조직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공조직과 서로 소통하면서 좀 문제제기할 건 문제제기하고 또 함께 풀어갈 것들은 좀 차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있다. 예. 그 점에서 능력의 문제는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오늘 뭐 개인적인 인연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